자, 이번 사진에서 역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한 부분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이 사진상에서 잘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일단 뭐가 잘못됐냐면 실실러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P 재질로 만든 실실러라는 것이 요 사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요 지금 틈새로 인한 단연성능 떨어지는 것을 실실러로 인해서 단연성을 좀 더 높여주는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하고 목재를 분리를 시켜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실실러가 설치가 되면 약간이라도 어딘가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설치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닥에 온돌 난방을 하기 위해서 토대 2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일단 그거 안 됐고요. 그건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드가 여기 있는데 스터드 밑에 현재 지금 쐐기를 집어 넣었어요. 추정이긴 하나 이거는 분명히 다른 스터드에도 다 이렇게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유는 콘크리트 기초 수평이 안 맞다 보니까 여기다가 나무를 쐐기를 끼워 넣어서 좀 수평을 맞추려고 한 거죠. 역시 잘못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못머리로 보입니다. 만약에 못머리라고 가정을 하면은 경사 못받기로 지금 못을 박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경사 못받기로 못을 박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 반대쪽이죠. 반대쪽에서 끝면 못받기로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요거만 가지고 지금은 경사 못받기를 박았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못받기 규정이 이쪽에서 못을 박는 끝면 못받기가 만약 2개를 박는 게 규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경사 못받기 옆에서 이렇게 못을 박는 거죠. 이건 어때요? 곱하기 2를 해서 2배로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4개를 박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 면만에 지금 현재 못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 요게 못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뭔가 지금 못 박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이는 요 OSB 합판, 요 OSB 합판은 일반인들은 조금 이걸 가지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짝퉁이에요. 가짜 OSB 합판입니다. 국내에 가짜 OSB 합판이 수입이 되고 있죠. 가격도 저렴하게 싸게 해서 들여오고 있는데 요거는 제 지금까지 올해까지 해서 28년의 어쨌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판단했을 땐 이건 분명히 짝퉁 OSB 합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앵커볼트인데 이 앵커볼트는 세트 앙카라고 보통 현장에서 부르는 그걸로 현재 작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로는 전혀 풍압이나 아니면 어떤 지진에 따른 어떤 전단력을 전혀 지지해 줄 수 없고요. 그리고 법규에서도 이것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인데 자, 좀 고쳐봤어요. 지금 보시면 요 밑에 요 뭐 지금 보이죠? 요게 지금 실실러라는 것이 요 밑에 지금 설치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바닥에 토대 2개 정도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방구봉을 써줘야 되겠고요. 이것도 방구봉을 써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구조재를 썼을 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반대로 일반 구조재가 밑에 설치하고 방구봉이 위로 설치가 됐다. 여기에 그러면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틀린 것과 맞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에 대한 구분을 잠시 후에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세트 한 칸라는 거예요. 한번 뽑아 보자고요. 예. 뽑아서 얘를 한번 보면 예, 요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 따로 빼놨죠. 자, 그럼 그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힘으로 지지를 하냐면 요 L자형으로 된 앵커볼트는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전에, 그러니까 타설을 하면서 양생되기 전이요. 그러니까 굳기 전에 얘를 7인치 이상 묻어서 걸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 되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구멍을 동그랗게 뚫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 그리고 와샤, 그리고 스프링 와샤, 요거를 이제 제거한 상태에서 그 구멍에다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그 구멍이 뚫렸다가 가정을 하고 이제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앵커 펀치라는 것이 있어요. 일종의 약간 쇠파이프처럼 생겨서 요 안에 구멍이 뚫려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를 망치를 여기를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원리로 이제 얘가 고정이 되는 거냐면, 얘가 앵커 펀치로 얘를 때려주게 되면 지금처럼, 일단 요거 잠깐 없앨게요. 요게 요 끝에가 마치 이렇게 주먹을 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러면 위에서 앵커 펀치를 때려주면 얘가 이 안에서 어때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진 힘으로 결국은 안팎으로 조여지면서 결국은 앵커 볼트가 지지를 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큼을 지지를 하는지를 숫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게 때릴 수도 있고 약하게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견디는 힘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바꿔서 항상 이만큼을 지지한다 라는 거를 숫자로 이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 기초 쪽에서는 더더욱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크 쪽에는 쓰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데크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써서는 안 되겠고요. 자, 역시 요걸 써줘야 되겠습니다. 직경 2분의 1인치, 그리고 전체 길이는 30cm, 1피트 이상짜리 길이를 써줘야 되겠고요. 묻히는 건 어때요? 7인치 이상 묻히고, 이놈하고 다음 거에 설치하는 경우는 6피트 이내로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해 보자고요. 자, 앵커볼트에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일단은 틀린 것, 맞는 것, 더 좋은 것,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앵커볼트 부분에서 얘는 뭐예요? 절대 쓰면 안 돼요.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ST 또는 CT64라고 해서 콘크리트 타카 핀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경우가 있죠. 역시 전혀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자, 이걸 쓰면 됩니다. 이걸 쓰면 되는데, 만약 더 좋은 걸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된 것이 있어요. 미국의 심슨 스트롱 타이라는 회사 나온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여기서 살짝 각을 써서 안쪽으로 꺾여 있고 S자 모양 이렇게 지나가 있죠. 자, 그럼 나중에 여기를 어때요? 여기에 철근이질하는 겁니다. 예, 그럼 훨씬 더 튼튼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얘를 지나치게 좋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면 마치 얘가 틀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맞는 거라고. 자, 그리고 국내에서 초기에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건축 자재 중에 하나가 이 앵커볼트이다 보니까 이거를 쇠가 아닌 뭐 스테인리스로 쓰도록, 아니면 스테인리스를 쓰도록 유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예비 건축주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니고 스테인리스를 쓴다?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인리스보다는 그냥 철로 된 규정에 맞는 이걸 쓰는 걸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에 의해서 태풍이 오면은 나중에 그 인스펙터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 하자난 부분들을 구조물이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를 가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때 앵커볼트가 뽑혀서 날아가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토대가 찌그러지거나 뭐 터지면서 목재가 날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앵커볼트가 뽑혀서 날아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굳이 저는 스테인레스를 써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건축주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통 우리는 스테인레스를 써요. 철은 녹이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종의 이게 약간 그 건축주를 유혹하는, 그래서 뭔가 이 공사 수수료를 따내는 이런 수법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게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그 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자, 지금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CL실러 설치 안 됐고, 토도 안 됐고, 못받기, 앵커볼트 규정 틀렸고, 합판도 짝퉁을 썼고, 이런 현장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